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조금 특별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를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25개 정도 되는 그림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자동차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자동차 브랜드들도 좀 배워보고 또 그 자동차 브랜드 안에 있는 유명한 자동차 이름들도 한번 볼 거예요. 사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스타벅스, 올리브영, 베스트샵 같은 간판도 좀 읽었었고 아파트 이름이라든지 화장품 이름 같은 브랜드 읽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자동차 이름에서 자동차 외제차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이름 좀 읽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 읽기 밑에 자동차 이름 읽어달라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자동차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가 자동차를 좀 모르지만 자동차에 관심이 없지만 사회생활 하시려면 요 정도는 아셔야겠구나 싶은 녀석들만 여러분께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이랑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이름들 좀 읽기 전에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자동차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용차랑 승용차보다 조금 더 키가 큰 녀석들, 우리가 그 키 조금 더 큰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SUV라고 해요. 네, 승용차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제가 회색깔로 써놨는데 세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뭔가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저 검정색 세단 멋있는 거 타고 다니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승용차는 그냥 세단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보다 조금 더 키가 큰 녀석은 SUV라고 해요. 네, 요새 SUV들이 정말 잘 팔리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새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의 절반 정도는 SUV가 아닌가 싶어요. SUV 하면 Sport Utility Vehicle 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스포츠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vehicle 하면 이제 운송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목적 차, 그러니까 짐도 좀 많이 실리고 가족들이 막 캠핑 가는데 텐트도 실리고 애들 자전거도 실리고 이런 조금 더 승용차보다 트렁크 넓은 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용차, SUV 두 축에서 요새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 밑에 보면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단에는 휘발유차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휘발유는 경유보다 조금 비싸죠. 비싸고 휘발유 영어로 gasoline이라고 해요. gasolin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솔린, 그게 우리가 주유소 가서 넣는 휘발유고요. 엔진 자체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로 가는 녀석들은 디젤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디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젤차 아니면 휘발유차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경유차를 경유차라고 잘 이야기 안 하고 디젤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디젤이 경유랑 똑같은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차는 디젤인데 왜 디젤은 안 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래서 휘발유는 gasolin이고요. 경유는 디젤이에요. 네, 디젤 SUV 차는 대부분 다 디젤로 굴러가고요. 요새는 이제 정부에서 디젤 별로 안 좋아해요. 환경 오염된다고. 그래서 디젤 차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휘발유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네, 하이브리드는요, 보통 이거랑 기능을 섞어 놓은 녀석들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예전처럼 휘발유를 넣고 자동차가 그냥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단계에서는 전기차 있죠. 전기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는 전기 충전하느라 좀 전기 충전하느라 시간이 많이 들죠. 그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휘발유로 굴러가는 동안 그 굴러가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저속 구간 같은 데서 전기로 달려요. 그래서 휘발유 엔진,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과 새로운 배터리가 합쳐진 녀석들을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자동차 뒤에 한번 보세요. 파란 색깔로 하이브리드, 여기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거 있죠. 하이브리드 써놓은 녀석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초기 도입 단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100% 전기로 굴러가는 전기차들도 있어요.
우리가 크게 전기차를 영어로는 EV라고 해요. Electric Vehicle 해서 전기로 굴러가는 운송수단, 탈 것이라고 해서 EV라고 하고요. 전기차도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요새는 한 번 충전하면 한 500km까지 가는 녀석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프라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자동차에 대한 구분은 알 수 있다. 승용차, SUV,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전기차 정도요.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 이름 딱 8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브랜드들 자동차 이름 좀 보고 브랜드 보고 자동차 이름 보고 브랜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현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현대자동차에는 사실 이 8개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쪽 편에 아반떼 있는 쪽에 있는 게 승용차, 요 오른편에 있는 녀석들이 SUV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의 시작. 20대 돈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들 타세요 하고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반떼예요. 그죠? 아반떼고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아반떼가 가장 싼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소나타 위에는 그랜저가 있고요. 그랜저 위에는 에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때요? 점점 비싸지고 아반떼는 얼마나 하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옵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지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에서 이 정도 아닙니까? 네, 그랜저는 뭐 한 4천 전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동차 이름들이 영어인 것처럼 생겼지만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진, 앞으로 가자 하는 전진을 나타내는 스페인어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우리 소나타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나타 예전에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막 들어본 기억 나세요? 그래서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사실 악곡의 그냥 형식인데 뭔가 있어 보여서 소나타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그랜저 자체가 영어이긴 하지만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장엄함을 나타낸다는 장엄함이라는 뜻인데 뭐 자주 쓰이는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에쿠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선생님 이거 근데 차가 아반떼인지 그랜저인지 소나타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게 소나타 예를 들면 그랜저만 하더라도 해에 걸쳐서 매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해 생김새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동차 모습만 보고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보통 자동차 뒤에 보면 이 차가 뭔지 써 있어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동차 뒤에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SUV입니다. 가장 흔히 타는 조그만한 SUV는요, 투싼이에요. 투싼이 그 기아차로 치면 스포티지랑 동급이고요. 투싼,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은 산타페라고 합니다. 산타페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라는 녀석의 차도 있습니다. 이거 한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2년 됐나요? 이 팰리세이드는 엄청나게 큰 SUV인데, 이 SUV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이거 팔리겠어 했는데, 이거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돈 주고 사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차, 팰리세이드라고 읽어요. 팰리세이드.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오래된 차죠. 뭐 9인승짜리도 있는 큰 봉고차 같은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이 스타렉스를 SUV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에서 말하는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요 세 개 녀석은 SUV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SUV는 보통 다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을 따요.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에 있는 도시라고 하고, 그 산타페 같은 경우는 뉴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 아니고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라는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역시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여러분 뒤에 보시면 투싼도 자동차 뒤에 보면 왼쪽에 투싼 써있고, 산타페 역시도 산타페라고 써있고, 팰리세이드도 팰리세이드라고 쓰여 있어요.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star, 별에다가 rex, 이거 스페인어였던가? rex, 왕이라고 하는 rex라는
합쳐져서 별 중에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외제차가 나오는데요. 올해 1월부터 자동차 팔린 량을 가지고 통계를 좀 낸 걸 제가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외제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요거 좀 자동차 이름 읽어달라고 하셨던 이유도 자동차 좀 이름들도 헷갈리고 또 길거리에서 외제차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뭐가 비싼 놈이고 뭐가 좋은 놈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아마 알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부터 보면요. 우리 제일 많이 봐왔던 요 세 개 있죠. 세 개 줄 쭉쭉 간 거 벤츠예요. 뭐 공식 명칭은 메르세데스 벤츠이고요. 거의 근 30%에 가까운 벤츠가 외제차 총 팔린 것 중에 30% 정도는 3분의 1은 벤츠가 팔렸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BMW가 22% 정도 팔렸고 그 밑에 보면 아우디가 팔렸습니다. 동그라미 4개 그려진 녀석이 바로 아우디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그 벤츠, BMW, 아우디가 이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예를 들면 벤츠 같은 경우는 뭐 싼 것들은 뭐 4천만 원 이 정도면 살 수도 있어요. 사실 국산차 중에서도 4천만 원 넘어가는 차들 뭐 제네시스 이런 녀석들 막 7천, 8천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도 싼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벤츠를 보면 누가 비싼 차인가 한번 보시려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벤츠도 뒤에서 봤을 때 좌측 여기 뒤에 라이트 위에 뭐라고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조금 작겠지만 2300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벤츠는요, 우리가 마치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처럼 급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S, E, C, A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S랑 A 중에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네, 느낌이 S가 더 좋아 보이죠? 맞아요. 벤츠는 S 클래스라고 이야기해요. S 클래스는 뭐 되게 비싸요. 막 한 9천만 원, 1억 이상으로도 되게 많은 옵션들이 이어져 있고요. 마치 대기업 회장님이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벤츠 S 클래스. S 밑에는 E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C 클래스가 있고 요새 A 클래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실제로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A 클래스는 꽤 싸고 뭐 E 클래스 기준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S, E, C, A 순서로 뒤에 표딱지를 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느낌으로도 이 S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건 참고차, 일단 벤츠에 대해서 참고차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BMW 같은 경우도 이건 어떻게 나뉘냐면 뒤에 표딱지 보면 오른쪽 위에 7, 5, 3 정도 같이 순서로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조금 큰 녀석은 7 시리즈, 그거보다 조금 작은 녀석은 5 시리즈, 그거보다 더 작은 녀석은 3 시리즈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차 알아두시면 BMW 5 시리즈가 벤츠 2 시리즈 정도의 좀 그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고 7자를 달고 있으면 좀 비싼 녀석이다. 그리고 이 벤츠랑 BMW도 SUV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걔들도 또 이제 네이밍이 또 다른데 그건 뭐 기회 있으면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아우디예요. 아우디. 예, 제가 뭣도 모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와, 저 차 너무 멋있다. 엄마 나 커서 저 차 사고 싶어 라고 했던 차가 바로 아우디였어요. 물론 지금은 지금 별로인데 예전에는 좀 그렇게 사고 싶었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뭐 A7도 있고 A5도 있고 A3도 있고 A4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비싸고 좋은 놈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 녀석들 다 독일차예요. 네, 우리나라는 독일차가 가장 잘 팔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3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세계 회사들 차, 벤츠, BMW, 아우디까지.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실물을 안 보고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실물을 봐도 어떠냐면 모르겠어요. 애들이 매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 볼 때 좀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차 빼고는 뒤에 뭐 표딱지를 봐야 돼요. 차 크기에서 대충 느낌이 좀 오거든요. 자, 기아 자동차는 이렇게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모닝부터 시작해요. morning 아침이죠. 아침? 좀 아주 작은 경차 있잖아요.
그 경차는 얼마나 합니까? 한 1,000만 원 조금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차 모닝부터 시작해서 K3, K5, K7, K9까지 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기아차는 3이 작은 거겠죠. 3이 아마 아반떼, 5는 소나타, 7은 그랜저, 9은 에쿠스급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마치 BMW가 그렇게 하듯이 K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점점 커지고 점점 힘세고 점점 비싸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역시나 SUV예요. 첫 번째 있는 차는 소울이고요. 이 소울 차가 좀 이뻐요. 약간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셨을 거예요. 약간 좀 되게 그냥 네모네요. 네모난데 이 소울 하면 이제 우리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놀러 다니면서 소울 타세요 하는 느낌으로 파는 차가 소울이고요. 이 스포티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스포티지를 지금 4년째 차 타고 있는데 처음에 차 살 때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 돈도 뭐 별로 없고 차는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차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차가 이제 꼭 필요해져 가지고 사게 됐는데 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스포티지라는 차를 샀고 지금 고장 하나도 안 나고 4년째 잘 타고 있어요.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랑 뭐가 달라요? 네, 똑같은 회사죠. 원래 기아자동차가 따로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했고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모여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자동차 굴러가게 만드는 거랑 뚜껑 덮는 거, 뚜껑 두 개가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의 밑에 굴러가는 녀석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뚜껑만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뚜껑 벗겨놓으면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바퀴에 똑같은 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포티지보다 하나 더 큰 소렌토라는 녀석은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울, 스포티지, 소렌토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써 있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겠죠? 자동차 뒤에 보면 써 있어요. 보고 읽으시면 되고 기아차에서 크게 잘 팔렸던 자동차 카니발 있죠? 카니발 엄청 크고 문 옆으로 열리는 애. 자동차는 문이 다 대부분 옆으로 열리죠? 아니죠. 보통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문 이렇게 열리는 뭐 9인승까지 탈 수 있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카니발 영어로 축제란 뜻이죠. 뒷장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까 벤츠, BMW, 아우디 아셨으면 여기까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맨 뒤로 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몇 등 정도 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는 뭐죠?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는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4등, 5등, 6등입니다. 첫 번째는 5.5%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이고 이거 독일에서는 Volkswagen이라고 해요. Volkswagen. 이게 Volks가 국민의 wagon이 외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5.5%밖에 안 팔리고 있지만 굉장한 그룹이에요. 보시면 Volks 위에 V가 있고 모양은 V의 W Volkswagen을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폭스바겐. 폭스바겐에서 유명한 차는 골프. 네, 골프 티구안이라고 하는 SUV 차 있어요. 그리고 파사트라고 하는 그 승용차 있는데 외제차 얘기를 조금 하고 보면 사실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외제차를 전혀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그랜저를 한 10년 타셨나요? 차를 잘 안 바꾸실 생각을 안 해요. 되게 그랜저 나이가 10년은 됐을 텐데 외제차 너무 사치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세대.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외제차 사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대기업 회사 다닐 때 보면 한 40대 정도 되는 뭐 과장, 차장급 분들은 굉장히 많이 외제차를 타고 계셨어요. 뭐 BMW, 벤츠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폭스바겐이라도 좀 타셨었어요. 그러니까
외제차 점점 많이 사는 것 같고, 제 주변에 요새 보면 집 뭐 이런 거 모르겠어. 나 일단 좋은 차 살래. 그래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 딱 사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얘기합니다. 요새는 외제차 너무 많아서 저런 거 벤츠 BMW 타서 티도 안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도 되게 유례 없이 독일 차들이 점점 잘 팔리는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뭐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 밑에 있는 볼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보 자동차 튼튼하다. 볼보. 예,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는데 사실 이 볼보의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중국에 있는 지리 자동차였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 팔렸어요. 예. 그래서 뭐 XC 제가 뭐 V 이렇게 썼는데 이 볼보차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꽤나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사고 싶은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예, 이 포르쉐가 사실은 이 그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는 포르쉐인데 이 포르쉐 차는 되게 비싸요. 보통 1억 정도 해요. 예, 여기 보이십니까? 이 방패 모양이고 말이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 보통 저는 이제 그동안 차에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차 살 돈도 별로 없고 차 운전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관심이 계속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요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림카라고 하죠. 꼭 가지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이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는요 SUV에서 카이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모양 한번 보세요. 되게 좀 비싸 보이는 차 있는데 1억 조금 넘는 카이엔, 그리고 파나메라라고 승용차 있는데 요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뭐 그리고 911 카레라라고 해서 스포츠카 같은 것도 있고 박스터 조그만한 스포츠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이 포르쉐가 점점 더 많이 팔릴 거고 여러분들 점점 더 보실 일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이름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르노 삼성자동차랑 쌍용차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왜 앞에 르노가 붙었고 뒤엔 삼성이 붙었을까요? 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만들어야겠다. 미래엔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자동차 사업이 잘 안 됐죠. 그걸 르노가 인수를 했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대가로 르노 자동차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르노 삼성이 됐고요. 요새는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XM3라는 녀석도 팔리고 있고 예전부터 팔려온 SM3, SM5 있어요. SM5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동그라미로 된 무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UV는 뭐 QM3, QM5, QM6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캡처라고 하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이름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여기 동그라미 좀 보시면 돼요. 르노가 들어갔지만 이 르노가 프랑스 회사일 건데요. 우리나라 국산차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쌍용 모터라고 해서 큰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한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 마크만 보면 외제차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뭐야 외제차야?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쌍용 자동차고 쌍용차는 요새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16년째 적자라고 했나? 뭐 그렇고요. 이 쌍용차가 그 인도에 있는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가 됐을 거예요. 인수됐나? 인수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쌍용차에서도 사실은 유명한 차들 많죠. 제일 유명한 건 가장 아래에 있는 체어맨이에요. chairman. chair 의자죠. man 의자에 앉는 사람. 체어맨은 보통 의장, 회장 이런 사람들 우리 체어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티볼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차 되게 잘 만들어진 차도 하나 있고 코란도 SUV 그리고 렉스턴이라고 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 쌍용, 현대, 기아 이렇게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네, 뒷장에 보면요. 여러분께서 종종 보실 일 있는 자동차 미니라는 자동차예요. 이 미니는 BMW 그룹에 속해 있어요. BMW 만드는 애들이 이 미니라는 걸 만든다. 미니가 뭐예요? 이 미니라는 자동차 제가 밑에 가져다 놨어요. 뭔가 좀 딱정벌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정벌레? 원래 딱정벌레처럼 진짜 생긴 차가 있긴 있어요. 뉴비틀이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요것도 약간 좀 제가 보기엔 벌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타는 외제차 미니라는 녀석이 있고 요거 브랜드예요. 그 옆에 제 생각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브랜드를 하나 뽑자면 그 옆에 테슬라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자동차 설명해 드리는데 사람을 제가 한 명 갖고 왔어요. 요 분 너무 작나요? 예, 요 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앞으로 펼쳐질 20년, 30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영향력이 컸고 10년 전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영향력이 컸다면 이제는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바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예요. 이 테슬라는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요.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몽상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으로 사람 보낼 거야 라고 해서 화성으로 이주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로켓을 이 사람이 쏴요. 로켓가 아니라 인공위성처럼 우주로 갔다 올 수 있는 우주선을 쏩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근데 민간에서 우주 여행을 시키기 위해서 우주를 비행선을 쏘고요. 비행선 쏘는 게 너무 비싸니까 비행선이 쐈다가 다시 바다로 착륙하는 기술까지 해서 착륙을 실제로 했어요. 우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주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분이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갈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고요. 저도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체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중에서 기업 가치, 주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는요, 아직도 이익을 못 보고 있을 거예요. 이익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가장 높습니다. 왜? 미래 자동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테슬라에서는요, 전기차 성능이 가장 좋고 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어디까지 그냥 찍어 놓으면 운전자 자고 있어도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기술들을 가장 앞서서 개발하고 있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자동차 처음 대량 생산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죠? 헨리 포드 아닌가요? 그죠? 헨리 포드가 밑에 포드라는 자동차 있는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벌써 15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150년 동안 자동차는 똑같았습니다. 휘발유 넣고 엔진으로 굴러갔었는데 그 150년의 시간을 혁신하는 게 바로 전기차예요. 내연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 꽂으면 우리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미니카 아세요? 미니카는 그래요. 온, 오프 전원만 거기다가 건전지 끼고 온 하면 윙 계속 가요. 오프 하면 딱 꺼집니다. 바로 전기를 차단하는 즉시, 켜는 즉시 바로 나가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그게 바로 전기차예요. 전기 온 하면 빙 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테슬라라는 차를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T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린 자동차들이 한 1억 정도 해요. 근데 비싼 차처럼 안 생겼습니다. 비싼 차처럼 안 생겼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5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에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일본 자동차들인데요, 도요타, 혼다, 닛산이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삼형제가 있고요. 원래는 사실 도요타, 렉서스, 혼다에서 나온 아코드라는 브랜드 있어요. 이런 녀석들 다 엄청 많이 팔렸었는데 작년에 일본이랑 문제 한번 빠방 터지고 나서 요새는 길을 정말 못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 혼다, 닛산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렉서스라는 브랜드는요, 이렇게 L에 동그라미 있는 거, 비싼 차예요. 그냥 BMW나 벤츠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L 동그라미. 아시겠죠? 근데 요거 이제 잘 안 팔려요. 그리고 그 옆에 미국차 포드 있습니다. 뒷장이에요. 자, 뒷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국산차들이에요. 이 쉐보레 국산차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GM 대우가 쉐보레로 바뀐 거죠. 근데 가격은 이제 국산차처럼 형성이 되어 있죠. GM 대우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이 쉐보레가 GM 브랜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네럴 모터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 쉐보레도 차 괜찮죠. 제가 처음에 집 근처에 쉐보레 매장이 있어서 나는 SUV를 꼭 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서 처음 탔던 차가 두 번째 있는 트랙스라는 차입니다. 트랙스를 타봤는데 트랙스를 타보고 스포티지 타보니까 스포티지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랙스를 포기했는데 트랙스라는 SUV도 있고 스파크라는 녀석도 있어요. 스파크? 모닝 같은 완전 경차예요. 저희 누나가 처음에 샀던 차가 스파크였어요. 이거 1000만원? 뭐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리부라고 하는 꽤나 많이 팔린 승용차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차도 있습니다. 뭐 임팔라라는 차도 있었고 브랜드들이 자꾸 바뀌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쉐보레.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요새 많이 보시죠? 제네시스 어느 회사 겁니까? 이거 현대자동차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제네시스를 내놓기 전에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꽤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는다고 한들 팔리겠냐? 고급 브랜드를 내놓는다고 팔리겠냐? 근데 도요타가 렉서스 브랜드 런칭해서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우리도 내놓자 해서 결국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내놨는데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잘 팔렸어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잘 안 팔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제일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게 뭐 G70, G80, G90 뭐 해서 밑에 있는 GV80이라고 최근에 제네시스 SUV도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뭐 같은 급으로 보면 벤츠나 BMW보단 조금 싸지만 뭐 막 7천, 8천, 9천 막 이래요. 6천. 그래서 국산차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벤츠나 BMW 가격이 좀 싸 보이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비싼 차다. BMW나 벤츠에 크게 아쉽지 않을 만큼 국산차인데 좋다. 국산차니까 아무래도 뭐 AS 좀 더 좋을 거고 내부 사양도 벤츠나 BMW가 더 좋겠죠. 조금 더 크고요. 그런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장입니다. 영어 수업도 아닌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30분이 좀 넘어가고 있어서 좀 많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한 내용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대부분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들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상식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2019년도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기업들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1등은요 폭스바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5%밖에 못 팔았는데 폭스바겐이 이렇게나 많이? 네, 이 폭스바겐 그룹 안에요 이 아우디도 있어요. 폭스바겐, 아우디, 또 비싼 차인 벤틀리, 또 포르쉐와 같이 한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폭스바겐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팔리고 2등 우리나라에서 아예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도요타 대단한 기업이죠. 원래 도요타가 1등이었어요. 네, 그래서 도요타 일본 자동차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3등은요 르노랑 닛산이 합쳐져 있죠. 르노, 닛산. 그래서 뭐 르노, 닛산, 인피니티 정도, 인피니트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리노가 프랑스 회사예요. 그래서 독일, 일본, 프랑스 그 밑에 있는 GM은요, 제너럴 모터스, 아까 소개드린 쉐보레라든지 캐딜락 같은 브랜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차고요. 5등이 당당하게 현대기아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포드 미국, 혼다 일본, FCA가 이거 어딘가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인가요? 이거 이탈리아 미국 브랜드고요. 그 밑에 있는 PSA는 이거 뿌조일 거예요. 이거 프랑스 기업일 거고 10등에 있는 메르세데스 다임러가 우리가 흔히 아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에요. 독일. 보면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밖에 거의 차를 못 팔아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150년 전에 우리나라 저기 가마 들고 다니던 시절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져서 기술이 축적된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말 가파른 속도로 잘 따라잡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요. 참고차 알아두시고 뒷장입니다. 이제 브랜드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서부터는요, 뭐 이제 뭐랄까 뭔가 꿈꾸기도 힘들 만큼 비싼 자동차들이요. 예를 들면 포르쉐 아까 설명드린 1억짜리 자동차는 자동차 살 때 1억 다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저기 2천만 원 여기 있고요. 8천만 원 제가 한 5년에 걸쳐서 할부로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마음 크게 먹으면 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자동차들은 마음을 크게 먹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페라리라는 자동차예요. 이건 엔초 페라리라는 이탈리아의 그 레이싱을 정말 좋아하시던 자동차 잘 만드시던 분이 만든 브랜드고요. 말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아까 포르쉐는 큰 데다가 방패같이 돼 있고 말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거 페라리는 말 한 마리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차들이 많아요. 요거는 막 2억, 뭐 3억 하고 진짜 비싼 차들은 막 10억씩도 합니다. 네. 그래서 페라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옆에 황소 그려져 있는 차는 람보르기니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람보르기니? 뭐 예를 들면 G드래곤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타고 그 자동차가 되게 낮아요. 뭐 낮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것도 못 넘어가고 이런 소리 내고 가는데 뭐 한 얼마나 하죠? 뭐 이 차가 아마 모르겠네. 이 차가 아벤타도르라고 하는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5억? 7억? 뭐 10억? 뭐 막 이렇게 엄청 비싸요. 이게 바로 람보르기니고 여러분 이 람보르기니 보니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제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멈추거나 할 때 저는 이제 앞차, 뒤차, 옆차대 잘 보는 편인데 운전하실 때 일단 여러분 낮은 차들이 있죠. 방금 람보르기니 낮다고 말씀드렸죠. 낮은 차들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먼저 가세요 하고 이 낮은 차들이 보통 3억 뭐 넘는 5억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낮은 차는 피하자. 두 번째, 물론 싸도 뚜껑이 다 열릴 수 있어요. 물론 싸도요. 예, 근데 대부분 비싼 차가 많아요. 뚜껑 열리는 차 조심하자. 세 번째, 색깔 특이한 차, 뭐 노란 차, 빨간 차, 뭐 연두색 차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벤틀리랑 롤스로이스예요.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날개 돼 있는 거 제네시스랑 비슷하죠? 이거 벤틀리. 이것도 승용차인데 뭐 3억, 막 5억 이런 엄청나게 비싼 차. 롤스로이스도 뭐 영국 거였다가 지금 어디 넘어갔나요? 독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앞에 그 그리스 신전 같은 거 이렇게 딱 돼 있는 저기 고구마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되어 있는 거 롤스로이스 이것도 뭐 3억, 5억 이런 엄청 비싼 차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네, 랜드로버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죠. 보통 SUV 많이 만드는 랜드로버. 옆에 제규어 표범처럼 생긴 제규어 녀석 이렇게 돼 있는 제규어도 있고요. 이 삼지창 되어 있는 마세라티요. 네, 요것도 막 비싸요. 이 랜드로버, 제규어 다 1억 안 되는 거고 마세라티 삼지창 1억 조금 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곰탱이 같이 이렇게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새 좀 돌아다녀요. 뿌조라는 프랑스 그 차고요. 아마 그 아까 PSA라고 보셨습니까? 네, 그 뿌조 차 이름이고 이 푸조는 꽤 쌉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매우 안 좋기로 유명한 푸조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고 그 밑에 있는 크라이슬러 또 집, 지프차 느낌 나죠? 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수없이 많은 자동차 브랜드를 알아봤어요. 아마 이거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다 해결하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브랜드도 너무 많고 자동차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 좀 해드렸던 승용차, SUV,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전기차랑 몇 가지 독일산 브랜드들 알아두신다면 자동차 이름 알아보시는데 자동차 브랜드 알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